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 저당권에 관련된 개념하고 그 중요성,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이제 모 팀에서 구매팀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비용 처리하겠죠. 이걸 그러면 누구까지 품위를 맡아야 되냐 고민되겠죠. 품위 1번 팀장, 2번 임원 또는 사업부장, 3번 본부장, 4번 CEO까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 100만 원의 비용을 위한 품위는 누구까지 해야 되냐 고민되죠. 작은 회사들은 본부장까지 결제하는 데도 있고, 큰 회사들은 팀장 선에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고객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범위를 결정하는 게 업무 지난건입니다. 업무 지난건. 그래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는 팀장 결정권에서 끝나는 거고, 100만 원 이상이면 사업부장까지 결제해야 된다. 명확한 규정집에서 있는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업무 저당권 규정집을 만듭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업무 생산성 컨설팅 해보면 업무 저당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좀 두리뭉실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현상들이 특정 이슈가 발생되면 품질 이슈가 발생되면 이건 누구까지 보고하고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집이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는 팀장 선정하면 되는 건지, 그럼 나중에는 임원이 그 사실 알고 문책할 수 있겠죠. 근데 규정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의 범위죠. 책임에 대한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본부장 선에서 끝날 수 있다. 어떤 부분은 CEO가 보고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는 게 규정집입니다. 그럼 이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1,500명 정도 기업의 대상으로 저희가 업무 생산성 컨설팅 했는데, 그 조직에서 쭉 이제 5년 분석해 보니까 업무 저당권이 굉장히 오이도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만든 업무 저당권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 실무자는 상당히 혼란이 많이 발생되고, 또 부서 간의 협업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때 프로젝트 끝나고 2차 프로젝트로 업무 저당권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그냥 10년 전에 만든 그 저당권집을 조금 현재 시점에 맞게끔 조금 고도화 작업을 했죠. 양식도 바꿨고. 자, 그쪽 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 저당권 규정의 양식은 회사만 다르지만 보통 이 화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전자회사의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회사 명칭이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이 재정이 뭐냐면 최초 언제 만들어진지 중요한 거죠. 2020년도 10월 5일에 이거 처음 만들어졌고, 이 계정이 있어요. 그럼 좀 수정하겠죠. 예를 든다면 팀장의 비용 처리 기준이 100만 원 칩시다. 근데 만약에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요. 원가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바꿔지겠죠. 이런 식의 뭔가 내용이 규정 자체가 바뀔 때는 개정을 합니다. 개정해서 이거 CEO한테 보고하겠죠, 품위를. 자, 그러면 업무 저당권 양식의 가장 중요한 게 저당권자 누구까지 결제 맡아야 되냐, 그리고 협력 관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듭시다. 자, 어떤 A단 직원을, 구매팀에 있는 A단 직원을 교육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1년 이상 교육입니다. 해외 연수입니다. 해외 연수다 보내면 이건 누구까지 보고해야 되냐, 그죠? 팀장, 사업부장, 본부장, CEO. 헷갈리죠? 그래서 이쪽 회사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부장까지 품위를 맡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품위가 있고 보고가 있어요. 이 품위는 말 그대로 정식 문서도 품위 양식이 맞는 문서도 품위 올리는 게 품위고, 보고는 구두 보고 품위가 다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품위도 많이 끝나는 거죠. 1년 미만 교육은 이제 사업부장 선에서만 결제 맡으면 그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그 직군별로 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내 사업장하고 해외 사업장도 달라요. 이게 국내에서 하는 기준하고 해외에서 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또 이게 부서별로 다릅니다. 인사냐, 구매냐, 그다음에 영업이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사 쪽 자료인데, 만약에 본부장 명의의 포상하고 싶다, 그럼 본부장까지 결제 맡아야 되는 거고, 사업부장 팀장은 사업부장까지 결제 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그때는 경영기획팀장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산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명확한 규정집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비용이 만약에 50만 원 이상은 누구까지 결제 맡아야 되는지 또 정할 거고, 또 출장품이나 그러면 정산품위는 쭉 보면 직속 상사, 지금 대부분 팀장이죠. 그래서 결제 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근태부터 이런 식으로 각각 업무별로, 직무별로의 의사결정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비용이죠. 대부분 다 비용의 범위까지, 비용이 어느 금액까지는 누가 결제, 어느 금액은 누가 결제까지 맡아야 되는 거죠. 참고로 본부장까지 결제 맡는데도 포미서는 팀장, 사업부장, 본부장 다 같이 결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양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 항목, 호, 각각의 내용이 각대의 액티비티죠. 그리고 이걸 지난껏 팀장, 사업부장, 본부장, 이 CEO, 이에 관계의 부서 협의사항, 그리고 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재무, 그러면 또 이게 공통령이 있어요. 지금 직군 관계없이 발생되는 공통된 그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양식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관리되면 이게 나중에 확정되고, 그걸 이제 CEO한테 보고드리고 결제 맡으면 이게 그 고객사의 업무 질환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이 규정집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낭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정의 규모가 되면 반드시 규정집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을 해야지 낭비가 덜 생깁니다.